요즘 2026년 시장을 보면 머릿속이 좀 복잡하지 않으세요? 한쪽에서는 주가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곧 거품이 터질 거라고 위험하다고 경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니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오늘 이 거대한 역설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펀드 스트렛의 톰 리가 던진 이 한마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은 좋은 소식에 정점을 찍는다. 사람들이 비관적일 때는 아니다. 이 말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한지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그러니까 핵심 질문은 이거죠. 우리 모두가 느끼는 이 불안감, 이 걱정들을 이겨내면서 소위 말하는 우려의 벽을 오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사실은 벼랑 끝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걸까요? 이 불확실성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선 비관론자들, 그러니까 시장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들이 쌓아올린 우려의 벽, 그 벽돌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찰스 슈왑은 지금 상황을 그냥 불확실하다고 하지 않고 불안정하다고 표현합니다. 이 슬라이드,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 그 둘의 차이를 보세요. 불확실성은 안개가 껴서 길이 잘 안 보이는 거라면 불안정성은 내가 걷는 길 자체가 막 실시간으로 바뀌고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거예요. 훨씬 예측하기 어렵고 변덕스럽다는 뜻이죠. 이런 불안정성이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관세, 주택시장, 노동시장, 정부 재정, 심지어 인플레이션까지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부품들이 곳곳에서 삐걱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잘 나가는 쪽은 계속 잘 나가고 힘든 쪽은 더 힘들어지는 이런 K자형 회복이 나타나는 거고요. 비관론자들이 가장 먼저 꺼내드는 카드는 역시 인플레이션이죠. 자, 이 차트 한번 보세요. 다른 것보다 저 검은색 부분, 저게 중요해요. 저게 바로 수요 때문에 오르는 물가거든요. 그러니까 공급망 문제 같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 돈을 쓰면서 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끈질길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걱정거리는 바로 관세입니다. 관세는 쉽게 말해 수입품에 붙는 세금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수입품 가격만 올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결국에는 국내 제품 가격까지 슬금슬금 밀어 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전체에 보이지 않는 세금을 더 매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경제 지표들이 과연 정확하냐 하는 거죠. 이거 진짜 놀라운데요. 지금 물가지수, 즉 CPI를 계산하는 항목에 무려 40%가 실제 조사가 아니라 추정치로 채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상 최고 수준이에요. 우리가 길을 찾으려고 보는 나침반 자체가 고장났을 수도 있다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닷컴 버블 때를 떠올리게 하는 바로 이 순환금융 문제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거대 테크 기업이 유망한 AI 스타트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럼 그 스타트업은 받은 돈으로 뭘 할까요? 다시 그 거대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반도체를 사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엄청난 성장이지만 사실은 돈이 몇몇 회사들 사이에서만 빙빙 돌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시장을 걱정하는 목소리, 그 우려의 격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꽤 탄탄해 보이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볼게요. 강세론자들, 즉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왜 이런 걱정들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초는 튼튼하다고 믿는지 그 벽을 하나씩 허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그 순환금융 문제에 닷컴 버블이랑 비슷하다는 우려에 대해서 톰 리는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1999년의 투자는 그냥 거품을 위한 투자였다면 지금의 AI 투자는 2035년까지 계속될 노동력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필연이라는 거죠. 단순히 유행을 좇는 게 아니라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이 기술에 투자해야만 하는 그런 절박함에서 나온 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바로 분위기 그 자체죠. 톰 리의 말처럼 1999년에는 비관론자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주식이 폭발적으로 오를 거라고 믿는 그런 행복감에 취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뉴스만 켜면 다들 망한다, 거품이다 난리잖아요. 강세론자들은 바로 이 비관론이 팽배하다는 것 자체가 아직 파티가 끝나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물론 분위기만 가지고 이야기할 순 없죠.
강세론자들이 믿는 가장 단단한 기둥은 뭐니 해도 기업 실적입니다. 이 팩트셋 데이터를 보면요. 2026년에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아주 강력한 이익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시장의 상승이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잘 버는 능력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게 더 확실해져요. 우리가 주가 수익 비율, P/E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보통 주가가 오르면 P 비율이 막 올라가서 부담스러워지는데 지금은 주가, P가 오르는 것보다 기업이 버는 돈, 즉 이익이 더 빠르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주가가 그냥 부풀려지는 게 아니라 기업의 체력이 강해지면서 나타나는 아주 건강한 상승이라는 신호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한쪽에는 무너질 것 같은 우려의 벽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꽤 튼튼해 보이는 펀더멘털이라는 기초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맞서는 2026년 시장의 실제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그 불안정하지만 위를 향하는 길을 지금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톰 리의 예측이 딱 이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2026년이 마냥 평탄한 오르막길은 아닐 거라는 거죠. 중간에 한번 크게 흔들리는 미니 약세장 같은 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그런 하락이 있더라도 시장은 그걸 딛고 다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2020년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이 문장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까지는 소수의 거대 기술주, 그러니까 밴드의 슈퍼스타 보컬에게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됐잖아요. 하지만 이제 관객들의 박수가 밴드의 다른 멤버들, 즉 다른 산업과 기업들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아주 멋진 비유입니다. 그럼 이 확산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날까요? 아마 이런 순서가 될 겁니다. 1단계는 AI에 필요한 인프라,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 같은 걸 만드는 이네이블러 기업들이 먼저 주목받고요. 2단계는 그 기술을 가져다가 자기 사업의 효율을 높이는 어답터 기업들이 다음 차례를 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AI가 만들어낸 경제적 효과가 소형주나 금융주처럼 시장 전체로 퍼져나가는 그런 위대한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슈퍼스타 보컬의 화려한 솔로가 끝나고 이제 밴드 전체의 합주가 시작된다면 우리는 어떤 악기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톰리는 지금이 닷컴 버블이 터지기 직전인 99년 말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그보다 전, 그러니까 97년이나 98년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도 지금처럼 세상이 망할 거라는 비관론이 엄청났거든요. 그는 이렇게 만연한 비관론이야말로 오히려 또 다른 강력한 상승을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닷컴 버블은 2000년에 터졌습니다. 만약 톰리의 말이 맞아서 지금이 1997년이라면 버블의 붕괴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이야말로 2026년 시장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흥미롭고도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